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쥐게 되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질투심이 마음을 갉아먹을 때, 욕망이 끝없이 당신을 유혹할 때, 혹은 원망의 감정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 말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자동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마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 중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놀라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과도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이 체계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처럼 가벼운 증상에는 순한 처방을, 심각한 증상에는 강한 처방을 사용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에 끌리는 걸까요? 사실 이건 진화의 산물이에요. 원시시대에는 위험을 빨리 감지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맹수의 발자국 소리, 낯선 부족의 침입 신호, 독이 있을 법한 식물의 징후 같은 것들을 재빨리 알아차려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특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여전히 온갖 사소한 일들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상사의 짧은 한마디, 동료의 무심한 표정, SNS에서 본 타인의 화려한 삶, 이런 것들이 마치 맹수의 습격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짜증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서 결국 통제할 수 없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느꼈을 때 처음에는 조금 기분 나쁘네 라는 정도였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죠. 질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단순히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는 저런 걸 못 가질까로 변하고 결국 그 친구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들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의 경우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되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욕망의 악순환에 빠지면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항상 부족함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자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마치 운전할 때 계기판을 볼 줄 모른다면 차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각이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나는 지금 질투심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각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이렇게 자주 자신을 점검하다 보면 점차 자각 능력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번 정도만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시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명상도 자각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훈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계속 일어나서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편해지고 효과도 느껴질 거예요. 자각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
이제 본격적인 5단계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각했다면 즉시 그것과 정반대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고 가정해보죠. 이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시 과거에 그 동료가 당신에게 도움을 준 일이나 친절하게 대해준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의 뿌듯했던 기억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한 번에 2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의 컵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 감사나 사랑의 감정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질투심이 일어났을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러움과 질투심이 일어났다면 즉시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그런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신기하게도 계속하다 보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비싼 명품 가방을 보고 갖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일어났다면 즉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방도 충분히 실용적이고 예쁘다는 것, 집에 있는 다른 소중한 물건들, 그리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건강, 가족, 친구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긍정적인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경험들, 사랑을 느꼈던 시간들을 마치 보물처럼 마음속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죠. 그러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을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방법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2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가져올 해로운 결과들을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주먹을 불끈 쥐고 심장이 뛰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과연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분노는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은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분노는 인간관계에도 큰 해를 끼칩니다. 화를 내면서 내뱉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죠.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화를 냈다면 업무 환경이 나빠질 수 있고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분노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질투심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질투심은 상대방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만 괴롭게 만듭니다. 마치 누군가를 해치려고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만 느끼게 되고 이는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질투심은 창의력과 생산성을 저해합니다. 남을 부러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느라 정작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욕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의 해로운 점들을 명확히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마치 독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고 싶지 않게 되는 것처럼 부정적 감정의 해로움을 정확히 안다면 그런 감정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분노가 나에게 가져다 줄 나쁜 결과들 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 두 번째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면 세 번째 방법을 시도해 볼 차례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바로 그 생각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을수록 그 생각은 더욱 커지고 강해집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서 울고 있을 때 부모가 계속 관심을 보이고 달래려고 하면 아이는 더욱 심하게 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다른 놀이에 관심을 보이게 되죠. 우리 마음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없앨까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생각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신 그냥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라고 가볍게 인정하고는 다른 일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 연인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 감정과 씨름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대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책을 읽고 있다면 책 내용에만 몰두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그리운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부정적인 생각과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휘어져서 바람을 받아넘기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와도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있는 엉덩이의 감각, 공기가 코를 통해 드나드는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주변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들, 보이는 색깔들, 냄새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새소리, 자동차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등을 하나하나 구별해서 들어보거나 방 안의 다양한 색깔들과 질감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어서 무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네 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마음을 의도적으로 부드럽고 평화로운 상태로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매우 경직되고 거칠어집니다. 마치 꽉 움켜쥔 주먹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생각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반려동물 등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느껴보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품에 안아주던 따뜻한 기억, 친구와 함께 웃었던 즐거운 시간, 반려동물이 당신을 반갑게 맞이하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도움이나 친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들,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낯선 사람들, 심지어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님의 사랑까지도 새삼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이런 감사의 마음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는 것도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봄날의 공원,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는 바닷가, 별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하늘 등을 상상하면서 그 평화로운 기분을 느껴보세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호흡을 이용한 이완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식적인 호흡을 12대 18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효과도 커질 거예요.
만약 이 4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 봤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5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당한 정신적 훈련이 필요하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5번째 방법은 강한 의지력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그 생각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나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때 나는 지금 당장 이 생각을 멈춘다라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하면서 그 생각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프링을 눌렀다가 놓으면 더 세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아직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정신적 수양과 경험이 쌓인 후에만 시도해 볼 수 있는 고급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방법들은 각각 다른 상황과 단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와 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을 시도해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만 더 강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입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운동을 해서 근육을 기르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도 계속해서 훈련해야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그때 이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반성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각자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더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방법인 생각 바꾸기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3번째 방법인 관심 주지 않기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질투하던 마음도 점차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갈등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더 원만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나 학업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건설적인 일들에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집중력도 향상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이런 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평정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대신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흥미롭게도 고대의 이 가르침들은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과도 많이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 바꾸기 방법은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원리와 같고 관심 주지 않기는 마음챙김 명상의 기본 접근법과 유사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감사 연습을 할 때 실제로 뇌의 구조가 변화한다고 합니다. 행복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영역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는 고대의 가르침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와 몸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실용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명상과 자각 연습이 전전두피질을 발달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는 자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대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의 기초가 되는 자각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적용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혹은 단순히 하루 종일 몇 번씩 자신에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라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제시된 이 지혜로운 방법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제 당신도 이 귀중한 지혜를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5가지 방법을 떠올리고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그 여정이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